네, 이제 세법 과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넘어가고. 자, 이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출제 범위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가 있죠. 이게 보통 주요 3법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이 법 내용들이 정규 강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법이라고 부르죠. 이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처법, 국조법이라고 해서 이런 법은요 정규 강의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강의인 거예요. 그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따로 교재를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수가 40문항인데 이 문제의 숫자가 거의 확정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에 있는 문제수가 몇 문제예요? 28문제이죠. 아까 그 제목에는 24문제, 원강의는 6문제. 근데 저는 28개입니다. 이미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그것 말고도 12개를 또 더 하셔야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법이 양에 치여서 죽는 아니죠. 양에 치여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있는 건데 그보다 앞서서 저희 시험에 최근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세법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도 많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세무사 시험이 1차이든 2차이든 이 세법 시험 자체가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게 문제로 굉장히 새로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자체는 어렵지가 않지만 이걸 실제로 문제로 봤을 때에 대처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그런 어떤 그 절대평가에서의 이제 합격자를 좀 걸러내기 위해서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조금 어려웠지만 공부하면 좀 할만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제가 느끼기엔 역대급이었습니다. 올해 시험은 어떻게 냐면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들이 수두룩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있겠지만 그래서 1차생들, 그래서 1차생들은 저희 중얼반 학생들 말고도 전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평일에 온종일 시간 다 써가지고 인강도 다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도 거의 그런 처음 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문제는 교수님들이 풀지 말아라는 거예요. 찍으라는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런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원래 목표는 전체 문제 수가 40문제이죠. 40문제에서 면가락이라면 몇 개예요? 16개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비율은 40%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40개가 아니라 한 30개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0개에서 절반보다 넘게 맞춰야지만 가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면가락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셈법인 법소부가 좀 많이 어려운 건데 상대적으로 기타세법, 이제 뭐 국기법, 국징법 등은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있을 거냐?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기타세가 어려웠었고 올해는 쉬웠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 랜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최근에 기타세가 쉬웠으니까 거길 해야겠다라고 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는 골고루 해라. 그래서 다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제 고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 할 것은 안 해라로 전 들리고 있어요. 제 느끼기에는. 그래서 다 하시면은 약간은 위험하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 뭐 공부니까 다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전략적으로 영리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도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최근 트렌드는 골라내기를 잘 하셔야 돼요. 뭘 고르는 거죠? 풀 수 있는 문제와 버릴 문제를 그때그때 다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 문제를 뭐 어떤 3번 문제를 보자마자 첫 문장 보고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야.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래서 보내고 온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할 줄 아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평소에 공부하셔야 되죠. 평소에 우리가 전 내용을 다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다 풀어야지가 아니라 이걸 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했을 때 이런 문제는 내가 풀기가 어려우니까 배제하겠다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기본부터 해서 기본시까지 관련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문항수는 40문장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4488이 있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44가 뭐예요? 40과 40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요 과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있죠. 그거를 딱 면과락만 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재정학이랑 선택법을 80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과락도 하고 평균도 넘어가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488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출제자 쪽에서 이거를 많이 견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4488로 가야겠다 하시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진짜 세법은 면과락의 목표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4422 기타세가 총 12문제이죠. 12개에서 목표는 얘를 달달달 외워서 10개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문제수 16개에서 6개 남은 거죠. 6개를 이 28개에 해결하시는 거 있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한 줄로 맞추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으신 다음에 어영부영 2차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2차가 잘 안 되겠죠. 항상 중요한 건 이 법소부를 우리가 얼마나 미리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4488이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고 있는 것은 쭉 밀고 있는 게 이제 557출이에요. 대리운전 번호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50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법 문제가 총 40문제가 있으면 50점이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 50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50점을 이제 대략적 뭉뚱그려서 뭐 50점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각각의 전체 법마다 내가 몇 문제를 맞출지를 한번 계획해 보셔야 돼요. 이런 계획은 가능하면 빨리가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계획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처음부터 요 파트의 몇 문제, 요 파트의 몇 문제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것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가져올수록 문제를 더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기타세법이 총 12문제인데 대략적으로 8개를 맞췄다 해볼게요. 그럼 필요한 건 8개인 거죠. 그 8개가 법소부가 뭉뚱그려서 12개죠. 뭉뚱그려서 12개인 게 아니라 그중에 부가세를 8개가 전체인데 그중에 6개를 맞춘다. 거의 다 맞추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이제 소득세법을 좀 준비하시는데 소득세에서 10개 중에서 한 목표를 6개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여부는 법인세에 주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0점은 물론이고 60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면가락이 아니라 평균보다 더 상회해서 점수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가 뭐 잘하던 파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 위주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약한 부분은 다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법에서 효율적 시간을 투입한 다음에 나머지의 시간을 더 점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수를 더 잘 벌 수 있는 이제 재무회계, 원가회계, 재정학, 법에 더 투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세법을 잘하는 게 아니라 1차를 붙는 거예요. 그러시려면 세법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지겠죠? 어떤 말인지. 그래서 원래 가능하면 다 뭐 공부하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법은 이제 한 달 내내 공부하셔야 돼요. 강의를 만들어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쳐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쳐낼 때가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라는 법에 챕터 1이 있습니다. 나는 근데 이거를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럼 챕터 1에 어디가 공부하냐? 챕터 1의 80%가 아니라 챕터 1은 다 하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가세의 챕터 2는 너무 어려워요. 물론 실제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법인세에서의 챕터 5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본인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다 싶으시면은 바로 넘기시고 그 시간에 다른 챕터에 공부하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모든 챕터를 얇게 준비하시면 하나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고 배제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지 나머지들을 반복을 자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점수를 잘 받냐 안 받냐는 반복을 하냐 마냐라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점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아는 거랑 푸는 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반복의 횟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많이 돌려보셔야지만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7일의 본질은 뭐냐면
확실하게 골라내어서 그것만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수업에 진행되고 있는 교재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다른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법기론이라는 기본서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그 흉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 수업은 이론서가 없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론서에 없는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다 이런 이론 노트라는 유학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론서를 준비하지 않고 이론 노트에 있는 법에 있는 문장과 주요 문구들 위주로 공부해 볼 겁니다. 이것도 충분해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론서에는요,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뭐 연습 문제든가 예제가 있거든요. 근데 노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모아놓고 있는 예제집이 있습니다. 그걸 출간해 드릴 거예요. 예제집은 세 가지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OX예요. 그간 출간되어 있는, 출제되고 있는 이제 세무사 1차 시험, 회계사 1차 시험의 주요 말 문제들을 다 OX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빼고, 집적인 거 빼고 주요 내용들을 위주로만 정리해서 OX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 들으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때 푸는 문제들 또 수록해 드리고, 세 번째가 연습 문제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파트, 그 챕터 있죠? 챕터에서의 그런 기출문제들을 딱 모아서 또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OX로 말문제 학습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공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출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이론 노트랑 이 예제집에 있는 예제로 강의할 것이고요.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제 예제집에 있는 OX와 연습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도 풀면서 그런 기본 내용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설명드릴게, 이 이론 노트에 대한 교재를 좀 자랑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자, 노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일단 먼저, 자, 이 내용이 법에서 나와 있는 문구를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뭐 보니까 발급하지 않음이라고 해서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이 발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사례로 정리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내가 잘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왠지 모르겠어 하시면은 여기를 따라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이 되었어요. 이 표를 보았어요. 이 표를 볼 때 20번에 대한 내용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했던 중요한 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이해와 결론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정리된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결론만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분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의 노트를 이제 처음에 도입할 때, 입문할 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는 방법과 마지막에 최종적인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옆에 보시면 이제 까만색 네모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건 책 표시인데 책 표시에 4장 27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랑 관련된 주제가 화장에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걸 읽어보시면서 세법의 그 전반적인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세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 다 정리하는 것이 이론 노트예요. 그래서 개론서가 없더라도 이 내용만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강의 특징인데요. 제 강의는 이제 제가 태블릿에 이 노트를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그런 게 없으시면은 제가 보는 책과 여러분 책 보는 책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아예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셔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모할 거 메모해 드리고 표시할 거 밑줄 쳐 드리고 다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강의들이 일단 저는 법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 법수업에 전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법인세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챕터 1부터 4까지만 진행하고 있고요. 5 이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분들은 이제 챕터 5 이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온라인 강의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공부할 거고, 좀 더 이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좀 추가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있을 겁니다. 그랬고요. 설명이 들었었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드릴 건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자율로 받게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 오세요 했었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강제로 잡아와서 상담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런 수험계획에 고민이 있으시면 저랑 얘기하시면서 그걸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